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소금에 대한 오해 중에서 천연소금을 먹어야 한다. 정제염이나 가공염은 안 되고 천연소금만이 건강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짠맛의 힘에도 제가 써놓은 부분인데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뭘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바로 나트륨과 염소, 염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천연이냐, 가공이냐, 미네랄이 들어있냐,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좀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는 거죠. 천연 소금이 진짜 소금이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금 속의 미네랄입니다. 이는 천일염과 정제염 논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소금을 먹되 꼭 천일염이나 토판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천일염이 천연소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염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 그대로인 천일염은 천연소금이므로 유익한 미네랄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뿐이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소금과 관련된 실험은 모두 정제염을 가지고 해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제염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논리대로라면 염화나트륨은 나쁜 것이고 결국 소금도 나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 외에 다른 성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간수를 빼서 깨끗한 소금을 쓰는 거죠. 간수가 빠진 기간이 길수록 고가에 팔리고요. 명품으로 불립니다. 간수가 빠진 소금은 수분과 특유의 쓴맛이 사라져서 깨끗한 짠맛이 납니다. 천일염에 있는 다른 미네랄이 중요하다면서 굳이 오랜 기간 걸쳐 간수를 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죠.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 외에 황산, 마그네슘과 칼륨, 그 외에 미량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그네슘은 간수의 주성분으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두부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정제염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화합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여과시키고 정제시켜서 얻어낸 소금입니다. 천연소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일염에 있다는 미네랄은 우리가 먹는 곡식, 과일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어서 굳이 소금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해도 워낙 적은 양이라서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염화나트륨 외에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독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것은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소금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일염은 우리의 전통적인 제염법이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에 공업용으로 소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인데요. 황해도와 경기도 서해안 일대에 대규모 염전이 만들어졌는데 신안군 염전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겼습니다. 군수산업용으로 대량의 소금이 필요했던 일제강점기에는 소금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소금 섭취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게 1938년 동아일보 기사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은 사람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현재 몸이 건강하더라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자면 소금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잣집 아드님과 따님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허약한 이유가 바로 소금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 소비와 생산을 강조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식품이 아니다 보니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녹거나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어서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소금 보관 창고는 슬레이트 지붕이고 염전 바닥에 PVC 장판을 깔아서 위생상의 문제가 많았죠. 본래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서남 해안은 갯벌 흙이 무른 편이라서 단단하게 다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래에는 그래서 장판 대신에 갯벌흙을 다지거나 도자기 타일을 깔아서 작업하는 천일염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맛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금을 사용하는데요. 미네랄 함량을 내세우거나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각 소금의 특성과 쓰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일염전이 없고 정제염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소금을 소개할 때
미네랄, 천연, 청정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금은 종류와 입자, 모양, 크기에 따라서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이나 배추절임, 볶음요리, 나물무침 등에 조금씩 다른 소금을 쓰듯이 식품회사도 다른 소금을 씁니다. 과자에 뿌릴 용도로 만든 커다란 입자의 소금, 팝콘에 쓰는 소금, 아이스크림에 넣는 소금이 다릅니다. 농산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인 카길은 소금을 주문받아서 맞춤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맛과 풍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일염 역시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제공할 수 있다면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음식 문화의 발달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 소금이라서가 아니고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염전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과 소금은 영양분이라기보다는 이 영양분을 녹이고 분해하고 조절하고 이동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소금이 건강에 좋고 가공소금은 나쁘다, 정제염은 나쁘다와 같은 오해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멀리 하시고 어떤 소금 먹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소금을 안 드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연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